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전에 하다만 웹 프로그래머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2편이 되겠습니다. 이걸로 웹 프로그래머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개념적인 걸 다 이제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 웹 프로그래머 하는 일,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웹 프로그래머 무슨 일 하냐? 그럼 프론트엔드, 그리고 백엔드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저도 이 큰 틀은 이제 지키려고 하는데 저는 또 저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좀 가미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스토리가 뭐냐? 제 나름대로 상상을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웹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이제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아마 맞을 거예요. 예, 사람은 다 비슷비슷하니까. 자, 이제 1900년대 이후로 이제 인터넷 시대가 열립니다. 인터넷 시대가 열려서 이제 뭐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정보를 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전할 수 있는데 이때 인터넷 딱 생기긴 했는데 전할 수 있는 정보가 뭐냐? 이제 텍스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텍스트. 자, 텍스트가 되니까 뭐 이제 열심히 헬로 뭐 하면서 이야기를 했겠죠. 나 어떻게 잘 지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한 프로그래머가 이게 심심한 거야. 이게 아니라 좀 그림도 표현을 하고 또 그리고 뭐 어떤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이쁘게 꾸며서 단순히 텍스트가 아니라 막 이 구역에 이렇게 뭐 신문처럼 또 어떤 정보들을 주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을까 이제 상상을 한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생각을 했어요. 내 프로그램 하나 만들자.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었냐? 이런 네모난 프로그램 하나 만든 거예요. 자, 이 네모난 프로그램 위에 뭐냐? 여기다가 네? 이제 인터넷 주소를 치는 거예요. IP 뭐 211. 뭐 이런 식으로 쳤어. 그러니까 땅 치면은 이 네모난 프로그램은 이 주소로 가서 야, 나 텍스트 정보 하나를 줘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이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예. 근데 텍스트를 딱 주면은 어떤 텍스트가 오냐? 뭐 A 뭐 B A B 뭐 C 이런 게 온다고 쳐요. 이런 텍스트 정보가. 그러면은 이 안 돼. 벌써 이름을 얘기했어. 그러면 요 프로그램은 뭘 하냐? 요런 텍스트를 받아가지고 만약에 A가 온다. 그러면 뭘 하냐? 셈을 그려주는 거야. B가 왔네. 그럼 네모를 그려주는 거야. C가 왔네. 그럼 동그라미 그려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에 텍스트를 보내주지만 어떤 약속된 텍스트를 보내주면 뭐 그림도 그려주고 어떤 구역도 나눠주고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프로그램 하나 만든 거예요. 이 프로그램 이름이 뭐냐? 브라우저라 불러요. 우리는 브라우저. 브라우저의 종류 중에 이제 익스플로러 그리고 또 뭐냐? 뭐 크롬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처음에는 익스플로러 전에 뭐가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하여튼 그거는 조사해 보시고 하여튼 요런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이 브라우저라는 프로그램을 짜자잔. 그래서 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제 어떤 텍스트 약속만 지키면 나름대로 모양과 어떤 규격대로 이제 막 그림도 표현하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죠. 자, 여기서 좀 더 설명하자면 이 텍스트가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텍스트가 HTML이에요. HTML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IP 주소로 제가 얘기했죠. 야, 텍스트 좀 보내줘. 요런 말하고 전하는 요런 약속된 건 뭐냐? 그게 HTTP 프로토콜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요런 개념은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1편에서 그냥 보시면 돼요. 자, HTML로 이제 예쁜 그림들을 표현하고 그리고 예쁜 화면들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브라우저 좋다 딱 이러고 있는데 아니 브라우저에 단점이 있어. 치명적인. 정확히 얘기하면 HTML 언어의 치명적인 단점이죠. 뭐냐? 아니 이게 너무 정적이야. 뭐냐면 딱 그 HTML 작성한 사람이 작성한 화면만 봐야 돼. 어떤 선택도 없어. 딱 주는 그대로만 봐야 돼. 이게 너무 이제 심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좀 뭔가 프로그램적으로 변하는 그런 언어를 한번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요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러분들 해보셨을려나 모르겠네. 연예인 올림픽 아니 뭐지?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진 두 개가 있고 이상형 올림픽 여기서 여기 이제 한 요런 여자가 있고 요런 여자가 있단 말이야. 여기 세모난 여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선택 땅땅 해가지고 요거 뭐 이제 화면 하나 사라지면은 다음 뭐 4강, 8강 이래서 우승하는 요런 이제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사용자가 선택하면은 화면이 바뀌는 요런 것도 좀 브라우저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온 언어가 뭐다? 이게 뭐냐면 자바스크립트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들이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좀 개념을 알 필요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이 언어는 프로그램 언어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이 코딩을 하면은 그 코딩 된 거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동작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해석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돌려주는 주체가 누구냐,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브라우저예요. 브라우저가 요 자바스크립트를 해석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돌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C 언어나 이런 그냥 단 자바 언어랑은 좀 다른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 출력이 다 어디서 되냐면 그냥 제가 틀게요. 요런 이게 보면은 브라우저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면 안에서 이제 보통 출력이 돼요. 자바스크립트 언어의 어떤 결과라던가 모든 것들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해석해서 그 프로그램을 돌리는 애는 누구다? 브라우저다. 그리고 출력도 거의 99%가 이 브라우저 화면 안에서 나온다라는 개념들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HTML로 이제 어떤 정적인 화면을 표시할 수 있고,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통해서 어떤 동적인 화면도 표시할 수 있는 이제 시대가 열린 거죠. 근데 사람이 더 욕심이 나는 거야. 내가 HTML만으로 화면을 표시하는데 이게 좀 별로 안 이뻐. 야, 진짜로 뭔가 디자이너가 또 예술가가 화면을 표현하듯이 더 예쁘게 화면을 표현했으면 좋겠어. 뭐 그런 언어를 만들 수 없을까? 해서 나온 언어가 뭐냐? 그게 이제 CSS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얘기한 HTML 그리고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요게 이 세 가지 언어가 프론트 엔드 개발자가 알아야 될 언어예요. 이 프론트 엔드를 한다라는 거는 뭐 이렇게 탁 잘라서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으면 돼요. 브라우저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UI단을 맡는다. 내가 맡아서 어떤 코딩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론트엔드는 좀 뭔가 이렇게 화면을 이쁘게 꾸밀 줄 알고 디자인적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근데 저 같은 완전 순 공돌이는 뭐 그런 거 있습니까? 그냥 버튼 대충 아무데나 달고 그냥 기능 되면 박수 치는 뭐 이런 정도 수준인데, 아무튼 자, 이제 내가 원하는 화면들을 표현할 수 있는 기술과 그리고 이쁘게 꾸미는 기술, 그리고 어떤 동적으로 막 화면을 바꿀 수 있는 기술까지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멈추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 다른 걸 하고 싶어. 뭐냐면 이게 내가 웹서버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지금 상황의 문제점은 뭐냐면 전부 다 똑같은 웹페이지를 준다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오든 아저씨가 오든 어떤 아이가 오든 어떤 사람이 오든 간에 항상 똑같은 페이지를 던져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던져주면 뭔가 화면이 바뀌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것도 항상 같은 걸 던져줘요. 그러니까 나는 이상형 월드컵 페이지를 던져줘서 그 페이지 안에서 어떤 사용자가 선택에 의해서 어떤 결과값이 달라질 뿐이지 결국에 이상형 월드컵 자체를 보내준다라는 거는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걸 하고 싶다고 해봐요. 여자가 들어오면 남자 얼굴이 나오는 이상형 월드컵 페이지를 던져주고, 그리고 남자가 들어오면 여자 얼굴로 구성된 이상형 월드컵 페이지를 던져주고, 할머니가 오면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오면 할머니, 이런 식으로 웹페이지를 사용자가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바꿔서 보내주고 싶다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지금 있는 HTML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요런 것만으로는 그 표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버에서 사용자를 구분해야 되고, 그 구분된 사용자에 따라 HTML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CSS를 다르게 던져줘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요. 그쵸? 자, 이제 어떤 웹페이지를 구현할지는 결정을 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남자면 여자가 나오는 이상형 월드컵, 여자면 남자가 나오는 이상형 월드컵을 보내주고 싶다라고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코딩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엔 최소한 4개의 페이지가 필요해요. 1번 로그인 페이지, 그리고 2번 가입 페이지, 그리고 3번 여자가 나오는 이상형 월드컵, 이거는 남자를 위한 거죠. 그리고 남자가 나오는 이상형 월드컵 페이지. 네, 이렇게 4개가 되겠죠. 자, 이 로그인 페이지는 뭘로 작성하냐?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네, 이걸로 작성을 하겠죠. 이 4개 다 똑같이 작성을 하겠죠. 자, 이 언어는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프론트엔드를 하는 사람이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사용하는 언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즉 이 부분이 사실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하는 영역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아무튼 요 4개를 이제 페이지를 만들었으면, 자, 이제 스토리를 이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자, 제가 처음에 브라우저를 열고 123.123.123.123 네, 이렇게 주소를 쳤어요. 근데 제가 타자를 빨리 치면은 이게 좀 소리가 깨지는 것 같아요. 그 점 죄송하고요. 아무튼 이제 브라우저에 이 주소를 쳤으면 딱 처음에 나오는 페이지가 뭐냐?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겠죠. 네. 근데 로그인 페이지가 나왔는데 나는 아이디가 없어. 그래서 뭐야?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니까 이제 가입 페이지가 나오는 거죠. 네. 가입 페이지가 나왔어요. 근데 가입 페이지가 이제 나와서 뭐냐? 사용자는 어떻게 하냐? 이제 자기 정보를 입력하겠죠. 아이디는 난 뭘로 하고 싶고, 패스워드는 뭘로 하고 싶고, 내 이름은 뭐고, 그리고 성별은 뭐고, 그리고 나이가 몇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보를 입력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이제 가입 버튼을 딱 누른 순간, 가입 완료 버튼을 딱 누른 순간 이 정보가 어떻게 되냐? 서버로 전달이 되겠죠. 예, 근데 서버로 어떻게 전달이 되냐? 사실 이 부분은 그 프로그래머가 하는 일 1번 1강에서 개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HTTP 프로토콜에 그 중에서 포스트 방식으로 보통 서버에 이제 정보가 전달이 돼요. 이 부분은 이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자, 이렇게 정보가 전달이 되면 그 다음에 서버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제 저장을 해야 돼요. 저장. 왜 저장을 해야 되냐? 왜 해야 될까요? 예. 왜냐면 다음번에 이 사용자가 어떤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왔을 때 이 사용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을 해야만 이제 그에 맞는 페이지를 던져주잖아요. 그러니까 저장은 필수예요. 자, 그럼 저장을 어떻게 할 거냐? 쉽게 생각하면은 텍스트 어떤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C 코딩이나 어떤 코딩을 하다 보면은 다 아시죠? 그 파일 열어가지고 거기에다 쓰는 뭐 이런 식으로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 매번 올 때마다 파일을 열고 그거를 뭐 이제 읽어 들여가지고 파싱하는 이런 게 너무나도 복잡하고 또 느릴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빠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실제로 코딩을 하는 경우는 인베디드 쪽에서는 종종 쓰긴 하는데, 대부분 웹 개발자가 이런 일은 거의 없고요. 90% 이상이 뭘 쓰냐? 여기서 DB를 사용해요.
데이터베이스라고도 하는데 데이터베이스 매니저 시스템 요거를 이제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그리고 SQL 문을 통해서 그 정보를 가져오는 요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웹 개발자 그리고 특히 백엔드 개발자가 된다면 되고 싶다면 당연히 데이터베이스를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SQL 문도 어느 정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서 더 나가면은 데이터베이스 뭐 튜닝 뭐 이런 것까지 나아가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하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줄 알아야만 하는 거죠. 왜냐면은 이런 정보를 저장하고 불러오기 위해서요. 자, 계속 나아갈게요.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사라지나?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올려야겠다. 이렇게 올리고. 자, 이제 저장이 되면, 됐죠? 그러면 이제 뭘 하냐? 이제 저장이 됐고 회원가입 됐잖아요. 그럼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겠죠. 로그인 페이지에서, 사용자는 뭐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고 이제 접속을 시도하겠죠. 그러면 이 정보가 어디야? 서버로 오겠죠. 그러면 서버에서는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아가지고, 이게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맞는지 우선 검사를 해야겠죠. 어느 정보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토대로 그러니까 올바른 사용자인지를 구분을 하겠죠. 그쵸? 그래서 올바른 사용자인지 구분이 끝났어. 그런 사용자 구분이 끝나면 어떻게 하냐? 이 사용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이제 판가름하겠죠. 그것도 역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그걸 구분하겠죠. 자,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 그 후에 뭘 하냐? 여자면 남자가 나오는 이상형 월드컵 페이지, 그리고 뭐라 그랬죠? 남자면 여자가 나오는, 여자면 남자가 나오는 그 이상형 월드컵 페이지를 던져주겠죠. 사용자에 맞는 페이지 전달. 어디로 전달하냐? 브라우저로 전달하는 거겠죠. 브라우저로 전달 하겠죠. 자, 여기까지가 사실 이제 서버가 하는 일 다 끝났고요. 10번 뭐야? 브라우저는 받은 HTML, CSS, 자바, 스크립트를 해석해서 사용자에게 사용자 화면에 뿌려준다. 이 역할을 하죠. 그리고 어떤 클릭에 의해서 이제 화면들이 바뀌잖아요. 그거는 뭐냐? 브라우저가 이 자바스크립트를 해석해서 이제 화면을 뿌려주는 거죠. 하지만 사실상 이 부분은 뭐냐? 이제 서버와 전혀 관련이 없죠. 다 브라우저에서 돌아가게끔 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스토리를 얘기를 했는데, 자, 이미 제가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하는 일들을 다 어느 정도 설명을 했어요. 근데 굳이 이제 구분을 하자면 로그인 페이지, 가입 페이지, 여자가 나오는 또 남자가 나오는 이상형 월드컵 페이지를 만드는 것 자체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하는 일이 돼요. 그리고 로그인 페이지에서 어떤 정보가 오고 그 정보를 구분을 해서 DB에 넣고, 그리고 아이디에 따라서 올바른 페이지를 전달해주는 이런 영역을 코딩하는 거는 백엔드 개발자가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미 이게 여기에 쭉 썼듯이 사실 웹이라는 거는 프론트엔드, 백엔드 이 경계를 딱 구분지어서 야 이거 네 일이야, 이거 너 일이야 라고 하기엔 좀 너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영역이 꽤 있어요. 딱 나누기가 참 애매해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웹 개발자는 유독 이런 언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풀스택 개발자. 개발자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경우가 사실 많아요. 좀 큰 규모의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화면 하나도 굉장히 이쁘고 정말 좋게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딱 그것만 전문으로 할 수 있는데, 그냥 작은 경우에 이제 작은 규모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둘 다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이 정도면은 제가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개념적인 거는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프론트엔드가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요걸 이제 말씀드렸죠.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그러면 백엔드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뭔가라는 건데, 우선은 백엔드가 사용하는 언어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거는 어떤 플랫폼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나열하긴 할 텐데,
근데 이 개념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백엔드가 하는 거는 뭐냐면 사용자가 어떤 정보를 주면은 그 정보를 저장하고 또 사용자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른 페이지를 구성해서 전달해주는 요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백엔드 프로그래머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백엔드가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인가? 요거는 다 다른데 그냥 제가 몇 가지만 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우선은 웹서버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웹서버. 그러니까 웹서버가 하는 일은 뭐냐면 아까 그 브라우저가 어떤 주소를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접근을 하면 80 포트를 딱 열고 있다가 그 HTML 언어로 된 텍스트를 전달해 주는 거, 이게 웹서버의 역할 중에 하나예요. 예. 웹서버의 종류 중에는 아파치, 톰캣, 노드 JS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웹서버 뭐 대표적인 게 이게 여기 제가 세 개를 써놨는데, 사실 이 웹서버의 이 구조 이런 게 다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뭐 쓰는 언어도 틀리고 이런데, 근데 이게 하는 일이라던가 요런 게 제가 얘기했던 앞에 쭉 얘기했던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시면 거기서 벗어나는 놈들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은 아파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은, 아파치는 어떤 확장 모듈을 장착해서 쓸 수가 있는데, 그 모듈 중에 하나가 PHP 모듈이 있어요. 이 PHP 모듈은 뭐냐면 PHP 언어를 통해서 백엔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모듈이에요. 되게 복잡한데 그냥 쉽게 얘기를 해서, 아파치는 PHP 언어를 사용해서 백엔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백엔드 프로그래밍이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용자의 요청이나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른 페이지를 구성해 가지고 사용자에게 던져질 수 있는 것, 요거를 그냥 백엔드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우선은 개념적으로 옳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톰캣은 요것도 뭐 이렇게 제가 어렵게 얘기를 하려니까 더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하여튼 자바라는 언어를 통해서 백엔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게 톰캣이다. 뭐 이 정도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드.js는 정확히 얘기하면 웹서버는 아니에요. 예, 웹서버는 아니고 오히려 뭐라 그럴까, 자바의 VM웨어에 오히려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노드.js는 하는 게 뭐냐면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해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이 돌아가게끔 해주는 런타임이라고 보는 게 더 가까운데, 근데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노드.js를 뭘로 쓰냐면 웹서버로 써요. 예, 그래서 노드.js는 곧 웹서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저도 노드.js를 웹서버 종류 중에 하나로 넣었어요. 아무튼 방금도 얘기했지만 노드.js는 무슨 언어를 쓴다? 자바스크립트. 예, 자바스크립트를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프론트엔드에서 사용하는 언어랑 똑같죠. 예. 그 언어가 이 언어예요. 그래서 사실 노드.js가 뜬 게 있어요. 뭐냐면은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자바스크립트 언어 하나로 가능하게끔 해주는 웹서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뜬 게 있죠. 그리고 빠르고 뭐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백엔드 프로그래머가 하는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백엔드 프로그래머를 하고 싶으시면은 사실 더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프레임워크라는 거예요. 프레임워크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코딩, 만약에 PHP 언어로 이제 딱 코딩을 하다 보면은 맨날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맨날 반복이 되고, 그리고 이건 항상 하는 일인데, 그리고 이 기능은 너무나도 필요한 건데, 뭐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떤 착한 개발자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다 이게 함수를 예쁘게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딱 이제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프레임워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프레임워크의 장점이나 단점은 뭐냐면, 처음에 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기 위한 어떤 규칙들을 배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더 개발이 더뎌지지만 요거를 잘 알게 되면은 개발이 더 빨라지죠. 네. 그래서 그 어떤 종류가 있냐? PHP 언어는 코드 이그나이터라는 프레임워크 종류가 있고요. 예, 그리고
JSP 통캣에서는 스프링이라는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또 공부하셔야 되고요. 노드.js 쪽은 익스프레스라는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프레임워크도 이 웹서버마다 또 언어마다 다양한 이제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걸 제가 이야기를 해봤어요. 제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개념이나 뭐 자세한 설명들은 굉장히 많은데 너무 영상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기술과 언어들과 그리고 개념적인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했냐? 웹 개발자는 뭘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왜 했냐면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뭐 웹 개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볼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웹이라는 거는 참 유독 기술들이 빠르게 변하고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이 막 나타나요. 그래서 굉장히 배울 것들이 많은 분야 중에 하나가 웹 개발자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건 웹도 역시 기본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인터넷과 웹을 정확히 이해하고 HTTP나 뭐 포스트 겟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을 딱 박아 놓으면 정말로 거기서 그렇게 기본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런 어떤 중심이 없으면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되게 막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본 개념들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좀 이렇게 장황하게 제가 한번 풀어봤고요. 저의 영상의 장점이자 단점은 좀 너무 겉을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좀 어떤 부분은 되게 깊게 좀 설명하려고 하는 게 저의 장점이자 단점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루즈해지는. 하지만 또 이런 면을 좋아하면서 보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좀 나름대로 자세히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